네, 안녕하십니까. 뭐 국제정치 매일 시끄럽지만은 이번 주도 뭐 상당히 여러 가지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도 지난주에 일어난 그런 국제정치 사건들을 일부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또 뭐 역시 주한미군이 뭐 계속 시끄럽습니다. 그 주한미군이 뭐 잡지에 아주 이 특집 기사로 날 정도로 이런 논란이 있는데, 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항상 정확한 데이터 그리고 정확한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논란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뭐 최근에 또 미국에서 보고서들이 몇 개 나왔는데, 특히 중국의 군사력이라는 보고서가 미국 DIA, 그러니까 Defense Information Agency, 우리말로 하면은 뭐 국방정보국이 될 겁니다. 거기서 또 이제 이 중국 군사력에 관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보고서가 뭐를 의미하는지, 그리고 뭐 역시 또 북한 문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 등등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쪽 국제 문제를 따라가다가 참 놀랍다기보다도 참 미국이란 나라 이 세계의 패권국으로 하는 일들이 대단하다는 느낌을 받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도를 지금 보실 텐데, 유럽에 가면은 지중해 위에 흑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흑해는 뭐 사실은 호수나 마찬가지예요. 왜냐면은 흑해에서 지중해로 나오는데 정말 좁은 해협이 두 개 있습니다. 터키하고 유럽하고 뭐 그리스 반도 좀 되죠. 그래서 아주 조그만 해협이 있고, 그 해협을 들어가서 블랙시라는 바다가 있는데 뭐 그냥 보면 호수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는 마치 뭐 러시아의 호수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거기에 물론 이제 터키도 있고 불가리아, 루마니아 뭐 이런 나라들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러시아의 호수 비슷한 데인데 미국 군함이 바로 지난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스탄불을 거쳐서 들어가 가지고 흑해를 쭉 가로질러서 어디까지 갔냐면은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은 그루지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루지아가 바로 러시아 바로 밑에 있는데, 이제 영어로는 조지아라고도 그러죠. 러시아 말로 그루지아인데 거기에 바툼이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바툼이라는 항구에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이 지금 가서 정박해 있습니다. 이거를 러시아하고 지금 미국이 사이가 뭐 그렇게 좋은 사이가 썩 좋은 사이가 아니죠. 그렇다고 냉전 시대처럼 뭐 싸우는 사이는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당한 모습을 당한 러시아가 어떻게 생각할까? 바로 우리 앞바다에, 거의 우리 호수와 마찬가지인 바다에 너희가 이런 이지스 구축함을 이렇게 밀어놓는 것이 맞는 얘기냐? 하여간 미국이 군함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바로 러시아 코 밑에 있는 그루지아, 러시아랑 지금 사이 나쁜 그루지아의 바투미라는 항구에 이 미국 군함이 가서 정박해 있는데, 지금 여러분 보는 사진은 유럽하고 이제 아시아가 다리로 연결이 돼 있죠. 마치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교 비슷한 다리입니다. 그 옆에 뭐 불빛인데 해가 지는 그런 모습 같아요. 글로 미국 군함이 가로질러서 흑해로 들어간 다음에 또 수백 킬로를 갈로질러서 바툼이라는 그루지아에 있는 도시에 21일 날 도착을 했습니다. 이 배 이름이 도널드 쿡입니다. 도널드 쿡. 들어갔는데 이게 들어갈 때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아주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러시아 watches closely 이렇게 딱 정면으로 내려다 보는 것이죠. 뭐 어떡합니까? 근데 이 상황을 보면은 트럼프가 러시아에 대해서 너무 말랑말랑하게 한다는 비난을 많이 받는데, 저는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러시아에게 말랑말랑하게 하는데 러시아가 분노할 수 있는, 정말 분노할 수 있는 일을 저렇게 하고 있죠. 지금 중국 사람들이 정말로 뭐 도무지 혈압이 올라서 못 참겠다 하는 것이
미국 군함, 미국 특히 항공모함이 서해바다로 들어가는 겁니다. 또는 미국의 구축함이 서해바다 깊숙이 올라가는 거. 그거 할 때마다 중국은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미국 항공모함이 원래 서해바다에 잘 안 들어가는데 냉전이 끝난 다음에 1994년 10월 28일입니다. 제가 날짜까지 기억하는데 그날 미국 항공모함이 서해바다로 쭉 올라갔습니다. 그때 중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 항공모함이 서해바다로 올라가니까 서해바다까지 쭉 올라갔다 이렇게 돌아서 내려왔습니다. 그때 중국의 모든 군함들이 따라붙었습니다. 미국 항공모함에. 그렇지만 쏘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공해를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내려온 적이 있었는데 그게 그 중국이 그때 너무나 그 분한 나머지 다음번에 들어오면 실탄으로 쏘겠다 그랬습니다. 실탄 사격을 하겠다. 뭐 그 이후에도 미국 항공모함이 여러 번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 미국 해군 제독을 만나서 그 사건을 얘기하면서 제가 그 읽은 책으로는 그 Deep into the Yellow Sea, 그러니까 서해바다 깊숙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 Deep into가 어디까지 간 거냐 그랬더니 그냥 웃으면서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가르쳐 줄 수 없다고 그러는데 약간 Deep into the Yellow Sea, 그거보다 미국 군함이 흑해로 들어가는 거는 러시아를 더 모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바로 며칠 전에 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폴란드라는 나라가 그 옛날에 러시아의 소련의 위성국이죠. 거기 지금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상주하는 것은 아니고 몇 개월 있다가 나오면 또 다른 부대가 들어가서 몇 개월 있고, 바로 폴란드는 러시아 코앞입니다. 거기에 미군이 가서 있는데 이것이 지금이니까 괜찮지, 아마 냉전 시대 때 이런 일이었으면은 이거는 큐바 미사일 사건보다 더 무시무시한 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그 트리거, 방아쇠가 될 겁니다. 근데 세월이 변해가지고, 그리고 미국이 압도적인 패권으로 남아 있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 전 세계 이렇게 전략 상황을 살펴보면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보고서 트럼프는 러시아한테 너무 잘해주는 것 같아, 러시아한테 너무 말랑말랑한 것 같아, 그 말은 맞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국이 이제 그 뭐 주한미군 철수한다는 얘기가 뭐 우리나라에서 막 나옵니다. 미국에서는 별로 안 나옵니다. 미국 학자들이 쓰지 않느냐? 그는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미국 학자들이 미군 철수해야 된다는 얘기는 미군이 한국 오는 날부터 있었다고. 지금 최근에 뭐 미국 학자들 몇 명이 얘기한 거는 과거에 나온 미군 철수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특히 더구 밴도 같은 사람은 줄기차게 몇십 년 동안 전면 철수해야 된다고 얘기한 거죠.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나와야 된다고. 그런데 최근에 그 우리나라에서 막 그 주한미군 철군론 때문에 나라가 혼란할 정도로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미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조용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그 말한 적 없고, 폼페오가 미군 빼야 된다는 얘기 최근에 한 적 없고, 볼턴이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 미군이 빠지는데, 그 미국 국방수권법안이라는 것이 작년 9월 달에 이제 미국에서 통과가 됐죠.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했습니다. 거긴 뭐라고 돼 있냐면은 주한미군을 지금 28,500명이 있는데 22,000명 이하로 내릴 경우에는 국방부에서 특별한 그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서 허락을 받으라. 그래서 나가기 힘들게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이제 법률이 됐습니다. 법률이 된 것은 트럼프가 사인했기 때문에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거 1년밖에 안 가는 것이고, 그래서 내년에 이제 나갈 수 있고 6,000명 뺄 수 있고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막 나오는데, 지금 미국 국회가 이제 1월 1일부터 다시 116대가 됐죠. 우리나라 그 국방수권법안을 발의한 국회는 115대 국회입니다. 이제 국회가 바뀌었는데 116대 국회가 1월 달에 한 그 재밌는 일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 그 116대 의회에서 국방수권법안을 하나 또 만들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제 아직 통과는 안 시켰는데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 법안의 목적이 나토에 있는 미군 빠지면 안 된답니다. 나토에 있는 미군은 빠지지 않는다.
그 나토 동맹 강화 또는 동맹 강화라기보다도 동맹 약화를 방지하는 그런 국방수권법안을 지금 만들겠다라고 지금 미국 의회에서 시작한 지 지금 한 달도 안 된 의회에서 지금 법률안을 준비 중에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아마도 저는 금년 뭐 여름이나 가을에 지금 미국의 116대 국회에서 한국에 관련된 국방수권법안도 또다시 만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제 미국 그 여러 가지 매체가 있는데 제가 이제 드문드문 그 군사 문제를 보려고 보는 그 신문이 스타즈 앤드 스트라이프스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는 성조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문으로 치면은 국방일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방일보인데 이게 아주 내용이 괜찮습니다. 또 그러니까 뭐 국방 기사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송에서 군사에 관련되는 여러 또 신문에 군사에 관련된 거를 다 같이 실어놓기 때문에 이 군사 관련 자료를 많이 그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 하여간 그 1월 22일자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혹시 나토 동맹을 탈퇴할까 봐 그걸 못하게 한다. 그런데 트럼프가 나토 동맹을 탈퇴한다?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봅니다. 트럼프가 유럽 국가들한테 아니 국방비 좀 올리라고 그랬습니다. 왜 올리라고 그랬겠습니까? 나토가 러시아를 지켜야 되니까 올리라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탈퇴하고 니네 뭐 어떻게 되든 난 몰라 그러면 왜 국방비를 올리라고 그러겠습니까? 논리적으로. 그리고 한국 보고서는 지금 미군 주둔 비용을 올리라고 그러는데 정말 미군이 여기서 나가겠다고 생각하면 주둔 비용 같은 거 올리라는 얘기 안 할 겁니다. 나갈 건데 여기 있을 거니까 돈 더 내라고 그러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있을 거니까 돈 더 내라라는 측면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지금 미국 116대 의회에서 나토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적어도 약화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법률안을 모셔가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나토 지원 법안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나토 지원 법안. 그러니까 나토 서포트 액트 해가지고 하원 법률안 676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그 뉴스를 제가 이제 최근에 봤습니다. 그러놓고서 그 기사에 이런 말이 나왔어요. 미국 트럼프는 나토에서 나올지 모르지만은 저는 나토에서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그랬습니다. 나토에서 안 나올 거니까 나토 국가 보고 나토 중요하니까 너 지키려면 돈을 더 내야 되지 않겠어? 라고 다그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도 있는데 뭐 미국 돈은 좀 절약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약간 그 트럼프를 뭐 비판적으로 쓴 이 기사인데 미국 국민의 62%가 그 나토 동맹을 잘 지속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62%. 2016년에는 53%가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62%로 올랐다라고 뭐 이런 얘기까지 해가면서 미국 의회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하는 겁니다. 이런 그 기사가 났어요. 미국 국민들이 나토를 62% 나토가 중요하다가 62%인데 한국은 얼마나 중요하다고 그럴까? 한번 제가 지난 작년에 나온 건데 아주 중요한 그 여론조사입니다. 그냥 뭐 미국 사람들이 어떤 학자가 뭐라고 쓴데 막 흥분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미국 국민들이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방금 나토에 대해서 62%가 좋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미국 시카고에 있는 시카고 카운슬 온 글로벌 어페어스라는 그런 그 연구기관입니다. 그 세계 문제를 연구하는 시카고에 있는 연구소죠. 거기서 2018년 그 7월, 8월 달에 이제 조사를 하고 그리고 발표를 이제 9월 달에 한 건데 그 9월 달에 한 그 기사가 뭐 여러 신문에 났는데 지금 제가 본 것은 워싱턴 포스트에 난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 2018년 9월 28일자인데 거기에 미국 국민들의 74%가 한국에 있는 미군 기지를 오랫동안 유지해야 된다에 찬성했습니다. 지금 방금 그랬죠. 미국 사람 중에서 나토가 중요합니다가 62%가 나왔는데
한국에 있는 미군 기지를 오래 유지해야 된다. 즉 주한미군이 오래 있어야 된다. 한미동맹을 오래 해야 된다가 74%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나 이거 관두고 나가? 미국은 여론의 나라고 민주국가입니다. 여기서 그 내용을 보니까 더 재밌어요. 이거는 당파를 초월해서 한국이 중요하다라고 미국 사람이 대답을 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사람이 73%가 주한미군 기지는 중요해. 그리고 미국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당신 누구요? 그러면은 난 민주당 공화당 아니요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I'm independent. 나는 독립이야라고 얘기합니다. independent. 그냥 우리말로 하면 무당파라고 그러면 됩니다. 무당파. 나는 어디 소속 아닙니다. 71%가 주한미군 기지는 중요해. 공화당 79%가 주한미군 기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론조사에서 79%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로 그 높은 비율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나는 공화당이요라는 사람의 거의 80%가 제가 영어로 읽으면 74% of Americans supported long-term bases in South Korea. 남한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을 74%가 지지한다. 근데 민주당은 73%, 그리고 무당파는 71%, 그리고 공화당은 79%. 제가 그 미국에서 이제 그 오하이오 대학에서 공부할 때 제가 오하이오 대학의 그 역사학과 박사과정을 이제 갔을 때는 제가 그 텍사스에서 박사 받고 12년 지난 후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그 학생으로 다시 갔을 때 거기 있는 교수들이 전부 다 저보고 이제 학생이 아니라 이미 박사가 다 있고 그런 사람이라서 특별 대우를 해줬는데 그 사람 교수 중에 한 분이 미국 해병대 대령입니다. 예비역 대령인데 이 사람이 그 알란 밀렛 교수라고 저랑 아주 친한데 온 가족이 민주당입니다. 온 가족이 부인도 민주당이고 딸도 민주당이고 교수도 민주당인데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보면 거기 오하이오 대학에서 공부하던 한국 사람들 거의 압도적으로 전부 공화당을 지지하는 거예요. 공화당 대통령. 그러니까 너네들은 왜 공화당을 지지하느냐? 특별히 그 대답할 거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거 보고서 이거구나. 주한미군이 중요하다. 기지가 중요하다. 공화당은 거의 79%가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민주당은 73이고 둘 다 아닌 사람은 71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한테 좀 우리 안보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당연히 더 좋아 보이는 것이죠. 바로 공화당이 79%나 한국을 지지하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또 도표 하나 보실 거예요. 그것이 지금 와서 늘고 있습니다. 한국이 중요하다. 2002년에 이 조사를 처음으로 했대요. 한국에 있는 미군 기지 이거 중요합니까? 미국은 이것을 유지해야 됩니까가 2002년에는 67%였다가 2018년에는 74로 올라갔습니다. 그게 이제 조금 비슷하게 가다가 제일 최하가 한 이제 60%까지 갔습니다. 그 이하는 내려간 적이 없고요. 그리고 2018년에는 다시 좀 올라가서 74%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의 여론이 74%가 지지하는 것은 이거는 압도적 지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까 나토가 62%라면요. 한국은 미국 국민이 74%가 지금 현재 지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론조사가 있는데 북한이 전쟁 나면은 미국이 한국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가를 물어봤어요. 그런데 1996년에는 26%가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했답니다. 미군이 주둔하는 데에서는 대부분 찬성하는데 전쟁이 나면은 미군이 병력을 더 보내가지고 북한하고 싸워야 되느냐. 그 질문에 1990년에는 26%, 1995년에는 40%. 제가 이제 이 표를 보고 읽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도표를 보실 거예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게 쭉 올라가서 64%로 올라갔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 미국인들의 한국 방위에 대한 지지는 오히려 더 높아졌다. 그래가지고 이 조사가 이제 1990년부터 한 요건데 한국에 전쟁 나면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막아줘야 됩니까? 1990년 26에서 2018년 64%로 올랐다. 민주당은 63%,
내가 민주당의원의 사람 63%, 나는 중립의원은 61%, 나는 공화당의원은 70%입니다. 예. 역시 미국에서 공화당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생각할 때도 고맙습니다. 한국에 전쟁 나면 이거 가서 우리가 싸워줘야 됩니다. 70%. 예. 지금 미국에서 그 2018년 9월 달에 나온 그 발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트럼프가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미군 숫자를 32,000명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숫자는 28,500입니다. 근데 트럼프가 32,000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가 뭐 그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한미군 숫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번 강의에서 그 숫자를 발표하지 않는 것을 미국이 이제 최근에 원칙으로 했다. 사실 제 그 잘 아는 미국 친구가 야 지금 미군 다 나갔어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28,500명이 아니고 그랬더니 가봐 그 앞에 가서 한번 봐봐 그 부대가 몇만 명짜리 부대로 보이는지 다 갔어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비역 미군 대위였던 그 제 친구 그 미국 학자인데 그래서 우리가 얼마 있다는 건 정확히 솔직히 모릅니다. 근데 28,000명이 지금 우리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트럼프가 32,000명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뭐 우리가 그 뭐 이제 미군이 얼마 있지 모르는데 한번 그 저희 그 작은 아이가 그 미국에서 한번 왔는데 그 미국 유나이티드 에어를 타고 왔습니다 한국에. 근데 뭐 나 잘 왔냐 그랬더니 아빠 나랑 같이 오는데 다 미군들만 탔어 비행기에. 그 작년에 한참 그 위기 때입니다. 우리나라 뭐 트럼프하고 뭐 트럼프가 그 김정은을 로켓맨이라고 막 그러고 그럴 때 그 유나이티드 에어라는 그 미국 비행기에 그 뭐 우리 아이가 값이 그게 싸다고 그래서 타고 왔는데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 옆에 전부 미군이야. 그 보면 알잖아요. 머리카 큰 거 보면 미군인지 알죠. 그래서 우리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겁니다. 또 재미있는 뉴스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그 트럼프를 좀 비난한 건데 그 더 아메리칸 콘서버티브라는 그 매체입니다.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이라는 매체인데 그 논문 제목이 너무 재밌어요. How President Bolton Gets His Way. 볼튼이 누굽니까? 프레지던트는 트럼프죠. 볼튼은 국가안보 수석입니다. 그런데 볼튼은 대통령 볼튼은 어떻게 지가 원하는 것을 얻는가? 그 기사가 재밌어서 읽어봤는데 지금 사실상 우리나라 그 미군 철군론을 야기시킨 시리아 철군론은 없는 거 비슷하게 됐습니다. 트럼프가 빨리 시리아를 철군한다 그랬다가 그다음에 막 난리가 났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야 시리아에서 철군하는 거 보니까 주한미군도 철군하겠다라고 막 시끄러워졌는데 어소시에이트 프레스니까 AP 통신이죠. 거기서 볼튼이 언두했다 그럽니다. 언두는 뭐냐면은 없애버렸다는 소리예요. 두는 이제 뭐 한다고 언두는 하는 걸 없앤 거예요. Associated AP reports on Bolton's effort to undo the decision to withdraw U.S. forces from Syria. 그러니까 미국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수하는 것을 볼튼이 무효화시켰다. 어떻게 무효화시켰는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볼튼이 트럼프가 제일 믿는 아마도 트럼프한테 제일 영향을 미치는 그 보좌관이 옆에 있는 사람은 아마도 펜스, 볼튼 그리고 폼페오 정도 될 겁니다. 볼튼이 관계가 너무 좋대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관계 좋은데 볼튼은 정말로 전략가죠. 트럼프는 약간 엉망되는 거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비위를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 자기가 해석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바꿔놓는다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근데 그게 정말 대통령이 그냥 이거 내가 한 말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 하고서 막 그 정신을 그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으면은 저 사람 잘릴 정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볼튼이 다 이렇게 그 하고 있대요. 그래서 제목이 How President Bolton Gets His Way. 대통령 볼튼은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는가. 이 둘이는 너무 친하고 그리고 볼튼은 무엇인가를 하더라도 모르게 한답니다.
겉으로 눈에 안 띄게, 비위 안 상하게. 그래가지고 그렇죠. 미국이라는 나라 대통령 혼자 다 하진 않습니다. 옆에 보좌관도 있고, 또 정말 그 대통령이 뭐 이상한 거 할 때는 뭐 자기 직책 걸고 이거 못하겠습니다 하고 튀어나가는 사람도 있는 거고. 우리나라 옛날에 카터 대통령이, 저는 그 전략적으로 봤을 때 미국 대통령 사상 가장 엉성한 사람 중에 하나를 카터로 보는데, 카터 때 우리나라에 있던 그 싱글로브 장군이라고 육군 소장이 직접 맞짱을 떴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육군 소장이 막았다 할 정도로 결국 막아놓은 적이 있는 것이죠. 근데 보니까 이게 이 말이 나오면 아주 말이 재밌어요. Bolton can reinterpret presidential decisions. 대통령이 결정한 것을 볼튼이 재해석할 수 있대요.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는데 볼튼이 이건 이 뜻이다 하고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꿔놓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그걸 보니까 뭐 볼튼 정도면은 우리가 그 사람이 한미동맹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북한이라는 나라를 얼마나 형편없는 나라로 여기고,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이 그랬죠. 대통령 보좌관 되기 전에 한 번도 핵 문제 해결하는 법은 간단하다. 남한이 통일하면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남한이 중국의 허락을 받아서 통일하면 된다. 중국의 허락이 되겠냐 그랬더니 그럼 폭격하는 수밖에 없지.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물론 이 글을 쓴 다니엘 레리슨이라는 사람은 트럼프를 이제 뭐 멍청하다라고 비난하는 쪽으로 쓴 거예요. 그렇지만은 트럼프가 뭐라고 결정했는데 그거를 볼튼이 재해석해 가지고 트럼프 기분 안 나쁘게 다 바꿔놓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떴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최근에 이제 또 뭐 이번 주일날 막 그 논란이 붙은 거가 방위비 분담금입니다. 방위비 분담금.